삼국의 우리 역사 인식 3. 역대 제왕년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인식의 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15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북 분단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뽑아본 지도와 사진들입니다. 크게 자유주의 해양 세력과 공산주의 대륙 세력 간의 대립, 새나라 대한민국 건국,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시스템 구축, 그 기반 위에서 이룩한 경제발전과 부국강병,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남북대화 노력, 맨 왼쪽 하단에 같은 민족, 다른 체제 70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야경 사진입니다. 영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razy idea. Let's divide a country into half capitalist and half communist and check on it 70 years later. (21세기) 4차 산업혁명, 호모사피엔스 팬덤 경제학 등을 발췌해봤습니다. K컬처입니다. 같은 민족, 다른 체제 70년을 요약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할 당시 6.25 전까지 남과 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1대 40이었다고 합니다. 61년에 1대 3, 73년에 가서 1대 1로 하고 북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3년 현재 58대 1로 남쪽 경제력이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5대 공업국, 7대 무역국, 10대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이어트 하는 나라와 끼니 걱정하는 나라로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나쁜 나라 탓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을 적어봤습니다. 독립운동 나라 되찾기 시대, 광복 20년 나라 만들기 시대, 한강의 기적 산업화 시대, 선진국 대열 민주화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키워드와 사람들을 나열해봤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역사 전쟁입니다. 현재 우리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기록하고 보존 전승해야 할 역사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사 교과서는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역사, 조선 역대사략, 보통교과, 동국역사, 중등교육, 동국사략, 초등 대한역사, 대동청사, 국조사 등이 개화기에 있었던 대한제국기의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와서 신화가 됩니다.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국정교과서는 모두 7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정교과서 7종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를 시대별로 모아봤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지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석기, 신석기 유적들 지도부터 고조선의 영역, 그리고 고조선 주변 국가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지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해와 신라 지도가 있고요. 고려 지도가 있고요. 조선 지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슈가 되는 한사군의 위치, 임나 일본부 관련된 지도와 책을 캡처해 봤습니다. 맨 아래는 요즘에 그 전라도 천년사죠.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결론 없이 내부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오랫동안 역사 공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에 나타난 지도, 그리고 저들의 여러 그 지도들, 세계에 홍보하는 여러 지도들, 그리고 새로 발표한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중공의 역사공정, 동북공정인데요. 이 자료는 서길수 교수의 책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1979년 이전에는 최소한 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한국과 조선의 역사였다라고 저들도 말했답니다. 그런데 79년부터 역사 침탈 논리의 형성과 역사 왜곡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책, 역사 96년, 2001년 이렇게 해서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세계에 홍보하는 공정을 시작을 했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조선부여 고구리 발해가 아예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에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 교수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의 화면을 직접 그대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구리 역사도 대만처럼 과거 대만 영토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겼고 이제는 고구려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억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년 전에 그런 경고가 나왔답니다. 김정은도 그런 고백을 했대요. 폼페이오한테서.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루려고 한다고 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면 그랬답니다. 핵보다 무서운 것이 침략의 명분, 항상 역사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에서도 역사적 명분을 삼았고요. 당태종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근거를 침략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회담 때 말했다는 것이죠. 코리아는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역사 침탈 동북공정은 끝났다. 언제든지 침략할 역사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보루, 교과서도 왜곡이 끝났다고 합니다. 수나라의 고리 침략에 관한 변화도 있고요. 이웃나라를 공격하였고가
그냥 고리에 대한 공격, 이렇게 좀 내부 전쟁으로 이렇게 좀 점점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80년 이후의 변화, 1986년 이후 수고구려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내용도 간단해지고 전쟁의 원인과 배경을 애매하게 처리했다. 이 내용도 2000년 편찬된 9년제 의무교육 3년제 초급 중학교과서 중국 역사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7학년 중국 역사에도 요동을 세 차례 쳤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고리를 정벌하였다. 국사로 재편을 완료했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도 전부 고쳐놨답니다. 단군조선, 단군고사는 순전히 신화 전설이고 믿을 만한 역사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사에 써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도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국유사는 개인이 지은 것으로 전해들은 부차적인 이야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에 의거한 것이 없다. 뭐 일제 식민사관에서도 많이 그 맥이 통하죠. 그래서 계속 영향을 받고 그것을 또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조선, 주의해야 할 것은 문화는 물론 혈연의 속성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속하지 않고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이다. 기자조선, 상대 제왕인 상왕 제신의 숙부인 기자가 역사에서는 기자조선 또는 은씨 기자왕조라고 부른다. 평양 일대에 서울을 두었다고 본다. 위만조선, 연나라 사람 위만이 세운 고조선 정권이다. 그래서 중공의 역사다. 부여, 중국 동북지구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 국가이다. 소수민족입니다. 다툼거리, 1990년대 후기 한국 학자들이 부여는 조선민족의 기원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며 당치 아니한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고구리, 오늘날의 중국 및 한국 조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 및 한국 조선은 모두 고구리는 자기 본국의 원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 이름, 서한의 현도군 고구리 현 경내에 세웠기 때문에 고구리라고 했다. 중국 황제로부터 고리왕으로 책봉받았다. 고구리가 망하고 200년 뒤 조선반도에 나타난 왕씨 고리는 그 계승국이 아니다. 고구리 정권이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행정조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의 고구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절대 아니었다. 백제입니다. 백제는 본디 고대 중국 동북쪽에 있던 부여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반도 서남부에 세운 나라다. 지금 바이두에 나온 내용입니다. 발해, 말갈족이 주체가 된 정권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랍니다. 신라, 전설시대에 일어나 나라를 세웠다. 계림도독부는 당조가 신라 영토에 세운 것인데 기미도독부인데 도독은 신라왕이 맡았다. 당조로부터 계림도독을 위임받았다. 이제 고리입니다. 왕건의 고리입니다. 여기도 공물을 바쳤고 요나라에 공물을 바쳤고 책봉을 받았고 연호와역법을 받들었다. 5대 때는 후당의 조공, 후당 명종의 책봉을 받았고 송나라 때는
송조 종본 관계에 송의 책봉을 받았고 이제 요나라로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종본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금나라, 원나라, 명조까지 계속적으로 종본 관계였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번속국, 내정 외교와 경제 같은 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일정한 정도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번속국이었던 조선이다. 서한이 시작되면서 조선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명나라 때 조선 왕조도 국가 격언이 대명천지 숭정 1월 종본 관계였다는 겁니다. 명조와 청조의 번속국이었다. 청나라 때 조선 왕조는 또 어떠한가? 명나라 연호 사용을 정지하고 명조와 모든 관계를 끊고 청조를 종주로 받들었다. 조선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드디어 독립을 했다. 청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청정부가 일본과 마관 조약을 맺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조와 조선의 종본 관계는 끝났다. 계속 속국이었다가 1895년에 드디어 독립국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전략이기도 했죠.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조선은 독립국이다. 계속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것을 이제 관철시킨 것이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이후에 조선이 독립국이다 해서 세운 것이 오늘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리도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세운 것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훔쳐가 자기 역사로 만든 역사가 BC 2333년 단군 조선부터 AD 927년 발해 멸망까지 3260년을 훔쳐갔고 번속국가로 전락한 역사 신라의 623년 계림 도독보로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1272년을 번속국으로 전락한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5000년 역사를 완전히 해체해버렸다.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라고 한 것은 이처럼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읽고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대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두 백과사전의 내용은 모두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1996년 1차 국책 역사 침탈을 시작하여 2002년 2차 국책 역사 침탈인 동북공정 시작, 2007년 2년을 연장하여 2009년 완성하여 학술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하였다. 공정이 끝났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28일 동북공정이라는 선전포고로 역사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말에야 우리나라는 알게 되었고 2004년에 범국가적으로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위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자 2004년 한중투나라 학술로 해결하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답니다. 그 이후 한국의 고대사 연구자는 사라져가고 중화인민공화국은 활발하게 아주 많은 인력을 들여서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이제는 세계에, 전 세계에 홍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일본 교과서입니다. 우리 역사가 많이 쪼그라든, 반도로 쪼그라드는 부분들을 그대로 했고요. 특히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임나를 계속적으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도, 독도와 대마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입니다. 한마디로 코리아는 없다 입니다. 이것은 중공과 특히 중공이죠. 일본이 세계에 역사를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지도에 보면 코리아는 없죠. 한나라 때는 대동강 이남으로 쪼그라져 있고, 쿠빌라이 원 때 있었으나 없고, 청나라 때도 있었으나 없습니다. 이게 미국 교과서랍니다. 도움받은 자료들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